안녕하세요. INTJ 바람여사입니다. 바람? 네, 아마 이 동영상이 2020년 마지막 저의 동영상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2021년에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제 동영상이 주로 약간 좀 심각한 내용이 많잖아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좀 가볍게 우리 INTJ의 일반적인 성향을 또 한번 얘기하면서 같이 웃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낄낄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도 잠깐 나오지만 INTJ들은 약간 좀 인터넷에서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근본이 없을 수 있는 검증이 안 된 그런 지식을 약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것들은 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INTJ잖아요. 제가 보고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것들을 위주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이제 INTJ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NTJ는요, 어떤 것이든지 신중히 분석하고 숨은 이면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통찰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식을 축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합성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런 우리들의 직감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적중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가 굉장히 이런 직관이 발달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들은 과제 수행형이기보다는 아이디어 제시형이래요. 그러니까 남이 정해준 방식보다 자신만의 자유로운 방식을 지향하죠. 그러니까 INTJ들이 사무직보다는 관료형 혹은 혼자 하는 일, 자기 아이디어를 펼치는 일에 강한 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큰 틀부터 지정해놓고 상세화하는 사고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는 관점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 전체를 모아놓고 카테고리를 지어요. 항목별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런 기질이거든요. 제가 정말 이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테이크아웃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거 뭐 음료나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 이렇게 우리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 게 대부분의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먹고 마시는 거를 포장한다라는 뜻 외에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크라는 것은 제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그것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동작이고, 아웃은 인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받기라는 뜻이니까 어떤 안에 있는 물건을 제가 이렇게 취해서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동작.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거나 가지고 나가는 모든 동작에 다 테이크아웃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지으면 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동작을 할 때마다 테이크아웃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인출할 때도 테이크아웃이라고 쓰고,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도 테이크아웃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밖으로만 나가면 테이크아웃이라는 그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보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왜 이해를 못해?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랬는데 제가 MBTI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고요. 저하고 사고 체계가 다른 거예요. 저는 전체를 보고 그걸 카테고리를 지어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테이크아웃 커피는 커피 포장이다. 이렇게 약간 좀 주입식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뭐 결과는 둘째 치고 그분들은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만약에 100명한테 이걸 알려드린다 그러면 한두 분이 이해를 할까 말까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제가 만나시는 분들 대부분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과거식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여하튼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효율을 위해서 기초를 닦는 것이 막연히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기초를 굉장히 중시하는 성격이에요, 우리들은. 진짜 저도 이 부분 정말 많이 공감이 됐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게 좋으면 그냥 한번 딱 보고 이제 사진 찍듯이 딱 외워버리거나 뭐 이해해버리면 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고객분들이 저는 5, 6년 했어요. 저는 수준이 중급이에요. 그런데 막상 되게 기초 있죠. 막 영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걸 물어도 모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은 스스로를 중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성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실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하시면 뭐 하냐고 기초를 다지시라고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 분야에서도 본질을 되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초과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본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고등 수학을 잘하려면 중등 수학부터 해라. 뭐 공대에 가려면 물리학부터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해라. 기초를 제대로 해라. 이게 진짜 제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이 글을 보고 어머머머 이건 정말 내 얘기네 내 얘기네 제가 뭐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든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이 다 다르시니까 조금 생각하는 쪽이 이쪽으로는 많이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요, 혹 어떤 일을 할 때 쉽고 빠른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걸 편법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정말 되게 싫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되게 저평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한 공부, 뭐 입시를 위한 공부, 뭐 무슨 30일 만에 완성, 뭐 이런 거 있죠. 뭐 보케블러리 뭐 2만, 뭐 이런 거 정말 제가 진짜 혐오하는 어떤 타입이기도 하고, 뭐 교재 같은 거 봐도 정말 뭐 30일 뭐 이런 거 정말 너무 싫어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이든 타인이든 간에 전공과 분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중요시하고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경향 때문. 그러니까 대충 허투루 뭐 이렇게 야매 뭐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 고객분들 중에 약간 야매로 뭐 눈썹을 그리셨다거나 점을 뺐다거나 막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왜냐면 옛날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 야매로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부작용이 나거나 정말 큰 의료사고가 나게 되면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눈앞의 이익만 보고 되게 편법으로 하는 그분들은 너무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학업 지능 우수형이며 학업 방식이 여타 유형들과 크게 차이날 만큼 특이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는 제 자신을 솔직히 뭐 엄청 우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만의 사고 방식이 좀 다른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뭐 방식이 있으니까요. 또 새로운 학문을 시도할 때면 일반인 대상의 교양서적보다 전공서적을 선호한다. 제가 또 이거 보면서도 정말 완전 내 얘기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부자가 되는 뭔 습관 뭐 이렇게 약간 처세술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깊이가 없는 책들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거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네, 물론 베스트셀러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그 베스트셀러라는 그게 좀 잦아들고 제가 스스로 한번 봐야 될 일이 있겠다 싶으면 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SNS 문화나 비학계 유명 인사들을 다소 얕잡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겉핥기식 인터넷 지식을 실전에 활용하려는 행동은 이들에게 수준 낮은 인간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장이 다 설명해 주네요. 근데 사실은 여기 오늘 뽑은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올린 거지만 너무 제가 보면서 정말 그냥 무릎을 탁탁 칠 정도로 공감이 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잘못되고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INTJ들은요, 하나를 좀 깊게, 스페셜리스트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잡다하게 그냥 얕게 하는 사람 좀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INTJ들은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나오면 되게 잡다하게 지식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얕게. 그런 분들을 약간 조금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분들이 그냥 성향이니까.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기 판단이 약간 미래지향적인 쪽에 편중되어 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시는 또 성향이 과거를 중시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제가 그 전전 동영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말씀드렸을 때 최악의 배우자 편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살고 있어. 이 사람은 현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또 합리적이면서 공정성을 중시한다. 또 이해관계나 민간 통념 혹은 여론에 편중된 결정을 너무 싫어요. 왜냐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또 실존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믿는 INTJ는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저 역시 저는 종교를 굉장히 많이가 아니라 오래
생활을 했었지만 정말 어 오래 생활한 만큼 좀 학을 띈 그런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좀 INTJ 분들이 종교나 이런 거에 약간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종교에 관한 활동을 굳이 한다면 믿기보다는 연구하는 쪽에 가깝다. 이것도 굉장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교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믿으면 돼. 막 이럴 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저만의 이유가 있어서 종교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긴 했지만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으면 돼. 이럴 때 정말 아니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막 강요를 하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또 감성이나 감정에 치우친 사고를 굉장히 유치한 것을 모르겠어요. 유치하다라는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근거가 너무 없으니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외적인 명예보다는 능력적으로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나는 좋은 능력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나는 저 사람 참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유능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굳이 선택하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의리하고 능력 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무능력한 사람? 사람은 그냥 뭐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 만약에 일로만 한다면 당연히 능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역시 유능함을 상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 이건 다들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INTJ의 성향을 말한 거네요. 그 다음에요. 피상적인 통념을 가지고 만담을 펼치는 사람들을 경멸하게 될 수 있다. 또 매우 흔한 상투적인 잡담을 지루해한다. 우리 가십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스몰톡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신만의 기준이 너무 높아. 칭찬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인색한 이유가 뭐냐면요. 칭찬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분들을 칭찬할 만큼 그분들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분들을 뭐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거꾸로 타인이 우리를 칭찬해도요. 내가 만족을 못해. 아니 내 수준은 여긴데 여기에 못 도달했는데 남이 칭찬하죠? 그럼 더 화나요. 네가 뭔데?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좀 재밌는 부분인데 사회와 고립이 돼 있어도 혼자 상당 시간을 때울 수 있다. 게임 사고 유흥 없어도 혼자 잘 논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순간에도 홀린 듯한 사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간판에 적힌 활자에 관심을 갖기, 서점에 오래 상주하기. 사실상 돌아다니는 모든 순간에 생각에 잠겨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것만 잘한다. 복잡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고에는 강화돼 단순 일상적 활동에 유독 약하거나 실수하는 면모가 있다. 어설픈 집안일, 계산 실수, 저도 이제 운전 못해. 완전 저는 계산만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지도, 저 완전히, 길치도 저 같은 길치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들. 정말 현실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못하는 수가 있나? 막 스스로에게 굉장히 놀랄 정도로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말로 내뱉기보다 표정으로 욕한대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저는 제가 제 얼굴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표정으로 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INTJ들이 얼굴이 좀 인상 쓴다,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 보인다,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 이런 말을 종종 듣거든요. 또 비평이 낙관적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건 아까 우리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생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쁜 상황을 접했을 때 가능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끝내 해결책을 찾아낸다. 물론 나쁜 상황에 접하면요. 일단 감정이 정말 벌렁벌렁하죠. 마음이 벌렁벌렁하지만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지 않고요. 그럼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사건 해결의 목표를 두잖아요. 목적지향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남들보다 빨리 이제 회복이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당하면, 물론 공개적으로 지적당하면 누구나 다 기분 나쁘지만 약간 상처를 받는 게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는 쪽팔려서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또 이게 같은 얘기인데 남들이 어떤 타협하거나 어떤 그 의견을 내는 데에서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거를 또 잘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합당한 상황을 제시하고
또 이해시키면은요. 정말 뭐 인맥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아. 나를 기꺼이 바꿀 그런 사람들이 바로 INTJ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적을 당하면 좀 실망도 크겠지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면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그걸 얼른 받아들여요. 얼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올바르다면 얼른 나를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의 생각까지도 기꺼이 바꾸려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남의 충고를 잘 못 받아들이는데 저는 INTJ들은 실수나 잘못을 인식하면 바로 인정하고 이렇게 고치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INTJ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너무 자세히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읽으면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좀 더 꽂히시는 부분이 있으셨고 정말 내 얘기네 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새해에 만나도록 해요. 2021년도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